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상대방한테 진심을 표현하고 싶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든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고 어떤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교감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건강한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자, 이거 문자 그대로 듣지 마세요. 이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예시 들어드릴게요. 상대가 못나고 게으르고 완벽하지 않고 나한테 서툴게 대해도 관계에 있어서 능숙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 개성, 나랑 다른 특성, 부먹, 찍먹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받아들이기 쉽지. 근데 사람마다 인간이란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 인간은 완벽해야 돼. 완전 무결해야 돼. 부족하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아름다워야 돼. 막 이런 기준치 바라면서 아우 저 사람은 저게 못생겼고 아 다 좋은데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이게 아니라 디폴트 없이 그냥 저 사람 모습 그대로가 디폴트야. 아,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런 사람이야. 아무 판단 없이 아무 감흥 없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 끝. 이런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문제다 잘못이다. 이러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잘 지내볼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상대를 소유하고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 저 사람 내 거야 라는 표현도 함부로 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요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 자꾸 하다 보면 착각해. 내 애기라고. 지금은 내 애기지 내 품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애가 자라면 인간 땡땡땡으로서 얘 삶은 얘 거야. 내 애기가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식은 내 기준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은 자기 거야.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근데 내 남자, 내 여자, 내 자식, 내 친구 자꾸 이렇게 소유격을 붙이면 착각하게 됩니다. 내 사람이라고. 심지어 상대방이 날 좋아해? 나한테 진심이야? 그러면 상대방도 동의한 것 같고 동조한 것 같으니까 헷갈려요.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소유될 수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을 떠나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제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상실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휘두르려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나한테 소유될 수 없다는 거.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도 못한다는 거. 내 연인이 있어.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보는 사람마다 다 반할 것 같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막 옆에서 껄떡거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배우자를 집에만 가둬놓고 살림만 하게 시키고 싶어. 남자든 여자든. 그래도 남들이 보든 말든 껄떡거리든 말든 내버려 둬야 돼. 왜? 내 거니까 나만 보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나만 봐. 내 거가 아닌데 이 사람한테 여긴 가지 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거 자체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정할 수는 있겠지. 이런 자리에는 우리 서로 가지 맙시다. 부부의 예의로. 부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우리가 부부는 좀 달라요. 왜냐면 부부는 재산을 합치고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함께 협력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거나 마음이 식었다는 둥 하면서 갑자기 혼자 손절해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일반적인 경우랑은 다른데 비즈니스 관계죠 일종의. 그런 경우랑은 좀 다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나 연인이나 이런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점을 하려고 한다면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거에 과도한 애착을 형성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격을 받고요. 그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을 테고 내 소유는 어떻게 대한다? 아까 말했죠? 내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려고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 그 관계를 영원히 소유하려고 한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독점하려 하지 않는 거, 소유하려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 혼자만의 기대를 강요하지 않을 것.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자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 속에서 뭔가 실망을 했다면 무조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기대니까 상대방은 더 모르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싫어하고 저렇게 해도 싫어하고 대체 얘가 바라는 게 뭐야?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자기의 기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게. 근데 이 기대가 혼자만의 기대여서는 안 돼요. 난 전부터 이렇게 친한 언니 동생 같은 그런 지인을 원했어 라던가 이런 건 본인만의 일방적인 그런 관계예요. 본인만의 그림을 상대방이 들어주고 협조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막연한 기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한테 그런 것들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강요하지 말아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더 좋은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내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지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늘 모든 사람들이 진심인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잘 지내고 싶다나 내 마음을 더 잘 전하고 싶잖아. 엄청나게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려고 미친 듯이 공부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씩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말 실수하지는 않은지, 친구가 나도 모르게 상처받지는 않은지, 너무 노이로제 걸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았다면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교정을 하면서 더 나은 방식이 있진 않을까.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화를 냈다, 우리 사이에 뭔가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꼭 이게 최선이었는지, 내가 혹시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을 놓치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 있고,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자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못 가요. 자기를 자책하면서 나아가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통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더 좋은 소통의 방식을 익히는 이런 자세가 정말 건강한 사랑의 마음가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마음을 부드럽고 솔직하게 표현할 것. 여러분들 관계 맺을 때 막 자존심 세우고 막 지는 것 같고 더 좋아하면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내 진심은 잘 표현 안 하고 내 진심을 표현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날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심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날 만만하게 여기면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플러스 연인관계에서 밀당을 안 하면 함부로 여겨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밀당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이 낮아서 너무 상대방한테 헌신하고 맞춰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적정선을 넘지 않고 나한테 표현을 하니까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면서 본의 아니게 밀당이 돼요. 왜? 보통 사람들한테 사랑은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마음 표현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1순위거든? 그러니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헌신만 하는 사람과 선을 지키면서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는 사람은 완전히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진심을 표현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질 것 같다, 내가 호구 잡힐 것 같다 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표현을 굉장히 달가워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분명히 선이 있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뭔가 호구처럼 구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의존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해서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담백하게 순수하게 자기의 호의를 표현하는 게 너무 고맙고 기쁘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감동이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다라는 이런 충동을 또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 진심이라는 게 늘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속상했어, 상처받았어, 불편했어, 내 마음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고 방법 다 알려드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부드럽게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난 좀 이랬는데 당신은 어땠어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방식을 추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라고 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상대방한테 진심을 표현하고 싶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든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고 어떤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아무 탓도 없이,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교감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것. 내 상태, 내 의견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고 상대방의 기분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특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되게 쓸데없는 거고 싸우자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 여러분들 센스가 있다면 아까 너 이랬는데 혹시 기분이 좀 안 좋았니? 이러면서 내 감정을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도 이따 말할 건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먼저 살펴주고 물어봐주네 하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또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또 여기서 반응을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 고려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었어요. 눈앞에 있는 상대방은 이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고 자기가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을 더 토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탓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서운한 마음을 거기서 표현해도 돼요.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털어놓는 거잖아. 응? 서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잖아. 뭐가 그렇게 속상한
불쌍하고 화가 났는데 소리 안 쳐도 나 알아들어. 우리 조용히 서로 부드럽게 기분 안 상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거기서 같이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성을 잃어도 한쪽이 중심을 잡으면 그 관계는 지혜롭게 진정이 되면서 지혜롭게 풀어져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했는데 나까지 친절한 이유가 뭐예요? 이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버리면 파탄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탄 날 정도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참고 싶지 않다라면 성질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금 더 인내할 그런 애정이 남아있다면 톤을 다운시키고 진정을 시키면서 너를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진 않았는지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까봐,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듣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사람이 나빴어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을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 사정이 뭔지를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안심을 시켜야지 진심을 말하거든요. 이런 스킬들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상대방을 관찰하고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고, 내가 진심만 있으면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구나. 반대로 내가 진심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아 정말 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오해하지 않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상대의 선택과 그 개인의 삶을 존중해 줄 것. 상대의 선택이라는 게 꼭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선택이 심지어 우리 이제 그만 봅시다 일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그만 봅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좀 속상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솔직히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정리될 때 정리되더라도 얘기를 충분히 해보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그 선택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받거나 서로 뭔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어겨졌다던가, 그 약속이라는 게 백년가약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애초에 지켜지지 못할 약속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선택을 해도 설득은 할 수 있어요.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내 기준이고,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 기준 다 다르기 때문에 강요해서 안 되고요. 강요할 명분도 없어요. 옳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본인 생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강요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설득까지만 1절 2절 하고 그래도 너 그럼 그만, 그렇게 하셔야지 건강한 관계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 자주 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실천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 되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고마운 일 있어야지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특별한 날만 사랑한다고 하거든. 저도 물론 친구끼리는 사랑한다 잘 안 해요. 문자로 하지, 문자로. 근데 실제로 말로는 그냥 뭐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것까지는 나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가족들한테는 해요. 그리고 대신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이래요 다. 근데 공통점이 다 좋아해. 근데 난 진짜 갑자기 들 때가 있거든. 그냥 문아이님이 늘 요리를 해줘요. 근데 맨날 고마운데 갑자기 더 선명하게 고마울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안 참아. 절대 안 참아. 판도라는 안 참지. 얘기해요. 너무 고마워. 진짜 나는 너랑 같이 친구해서 이런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복 받았어. 너무너무 감동이다. 왜 아껴 표현을? 내 진심을 왜 아껴? 숨겨봤자 보이지도 않고 참아봤자 상대방은 모르는데, 미안할 때 지금 당장 아니고 내가 한 일주일 전에 한 거여도 내 말이야. 그때 내가 좀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좀 미안했어. 다음부터는 나도 조심할게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나중이라도 말하던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뭐 그런 걸 가지고 라고 말은 해도 감동을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계속 찝찝해. 죄책감이 느껴져. 사랑하는 마음, 진심, 고마움도 그때그때 털고 미안한 마음도 그때그때 털면 죄책감이 안 되는데, 고마운 마음 쌓아놓으면 죄책감 돼요. 미안한 마음도 죄책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그렇게 많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래. 느낌이 들 때마다 별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표현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 물론 여러분들의 체력이 동나 있거나 심리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으면 못하겠지만, 그냥 문득문득 오히려 뜬금없이 하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평소처럼 했는데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감동을 받는다고. 왜 그런 표현은, 왜 그런 감사 인사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만 무슨 물밀 교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아니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예전에 친구들이랑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냥 뜬금없이
없이 잘 지내다가 내가 있잖아 옛날에 너한테 되게 고마웠잖아. 그때 내가 되게 너한테 되게 감동받았었잖아. 이런 얘기도 해요. 오글거리지 않게 그냥 쭉 던져요.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힘들고 외로웠었거든. 근데 그때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게 나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그냥 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그냥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가가 나의 행동으로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다는 거 되게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걸 굳이 아끼지 마세요. 미안하다는 말,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눈치 있으니까 알잖아 사실. 내 감정만 중요하면 눈치 없이 말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떨까? 그 정도 선상에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낯간지럽고 막 말할까 말까 가족한테 먼저 해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연인한테 먼저 해보세요. 서로한테 더 친절해지고 서로를 더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러면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져요. 표현을 안 하다 버릇하면 오해가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대면대면하게 되고 어떤 느낌이 든다? 난 진심인데 상대방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나 혼자서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이 날 배려 전혀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런 왜곡이 생기면서 연애물 하나 찍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고 이런 것도 하나 찍으면서 서로 말 안 하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니까 잘 표현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9번째, 더 나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우리가 서로 더 나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노력은 하되 강요하지 말 것.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웠어. 상대방한테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이 관계를 개선하거나 바꿔나가는 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제시하면서 회유를 하는 게 설득이에요. 설득의 기본 전제예요. 내가 오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걸 원하죠? 이걸 원한다면 이 방법이 더 나아요. 이게 설득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한다? 이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는 당신과 이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 방식도 해보니까 나쁘지 않죠? 제가 표현을 못해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당신의 방식대로 들어줄 만한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거는 못해주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그거 이상으로 훨씬 크답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그걸 느끼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설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건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표면적인 행동에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방식을 다 따라줘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걸 왜 요구하는지, 뭘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 그걸 내가 채워주고 싶은지, 채워주기 싫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나만의 방식으로 그 느낌을 채워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난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매우 신경 쓰고 있고 당신의 행복을 나는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생각을 많이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건 말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센스가 없으면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표현도 많이 하다 보면 어제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이런 것도 해줬는데 내가 그 음식을 먹으니까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고맙고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가 그때 전화하지. 근데 엄마가 요즘 바쁘잖아? 엄마가 잘까봐 전화 못했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바빴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을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바빠서 엄마하고 연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연락하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 안 했지. 엄마가 잘까봐. 엄마 이 시간에 드라마 보잖아. 그래서 연락 못했지. 그래도 내가 늘 엄마 생각하잖아. 엄마 알지? 이렇게 하면 단번에 풀리는데 엄마의 방식대로 막 다 맞춰줄 수는 없고 부모님의, 타인의, 친구의, 배우자의 다 못해줘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고 내가 안 아픈지 자꾸 내 이마에 열 재고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해주고 이런 자기만의 애정 결핍 채우는 환상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타인이 해줬으면 하는 환상이 있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소설한테 써도 돼요. 그거 못 해줍니다. 그거 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헌신하지 마세요. 담아주지 마세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 내 체력이 고갈되지 않는 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딱 그만큼. 하지만 양보다 질로 밀어붙이면 여러분들은 작은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아주 원활하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양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마음은 앞서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고요.